강원도가 올해 연어 양식과 해양 관광 등 신산업을 발굴해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지 강원FC 대표가 사무국 강릉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자 춘천 지역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원FC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LG엘로비전 영서방송이 설명절을 앞두고 원주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동해항을 통해 수출한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동해항을 통해 자동차와 전선 등 8억 2천만 달러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강원FC를 이끌게 된 김병지 신임 대표이사가 사무국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강원FC 측은 확정된 건 없다고 해명했지만 춘천 지역 축구팬들은 춘천시청 방문 계획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현재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 안에 입주해 있는 강원FC 사무국. 그런데 김병지 강원FC 대표이사가 사무국을 강릉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해 지역사회의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FC 측은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즉각 사무국 이전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춘천 지역 축구팬들은 영서 지역 관중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충격이었죠. 그런 생각과 그런 소문은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은 강원FC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고 현재 사무국은 그래도 여기 춘천에 계속 상주를 하고 있었는데 사무국마저 강릉으로 간다면은 상심이 좀 크죠. 이미 강릉에는 선수들이 생활하는 클럽하우스가 있는데 사무국까지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강원FC 춘천 팬클럽은 이번 주 내로 춘천시를 방문해 사무국 이전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하고 춘천시의 향후 계획을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춘천 지역에서 사무국 이전에 반발하는 건 전용구장 유치 문제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클럽하우스와 사무국 모두 강릉에 위치할 경우 향후 전용구장 유치전에서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에서입니다. 지자체의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강릉시는 사무국 이전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을 적극적으로 제안해온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가 사무국을 이전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향후 동향을 보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강원도지사가 구단주이긴 하지만 사무국 이전 문제는 강원FC 대표이사가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춘천시와 강릉시 모두 김병지 대표이사와의 상견례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는 만남 이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다음 달 2일, 강릉시는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우수 규제혁신 사례에 강원도 연어 산업이 선정됐는데요. 강원도가 이 같은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관련 분야 규제 완화도 추진합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 강원도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바로 연어 양식 산업입니다. 국내 연어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는데 지난해 국내 소비를 위해 수입된 대서양 연어는 약 7만 8천 톤에 달합니다. 강원도가 이 같은 시장 수요를 선점하기 위해 한국형 스마트 양식 시험 연구시설 건립에 나섰습니다. 해당 연구시설에서는 대서양 연어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첩연어, 태평양 은연어 등을 대량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게 됩니다. 또 양양군 현북면에는 동원산업이 2천억 원을 들여 연어 양식단지를 조성해 연간 2만 톤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 강원도에서 하는 테스트베드 준공 날짜는 24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동원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24년 12월까지 준공을 해서 시험 가동을 하고 25년이면은
국민들 밥상에 연어가 국내산 연어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안 침식과 해양 구조물 수리모형 실험을 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센터 건립도 올해 추진됩니다. 3차원 실험이 가능한 시설이 추가되면서 사업비가 증가해 당초 계획보다 착공 시점이 늦어졌는데 강원도는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속초항에 국제 크루즈를 6차례 운항하고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 매입도 추진합니다. 또 삼척항, 주문진항 등은 특성화된 항만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해양 관광 분야, 크루즈 항만 육성, 크루즈 도입, 방재연구센터 착공, 연어 클러스터 연구단지 조성, 백신 연구센터 등 대규모 사업을 우리나라 최고의 가치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강원도 어업 생산량은 5만 톤가량으로 지난 2005년보다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강원도 해양수산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강원도가 새로운 해양 산업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동해항을 통한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은 지난 2022년 동해항을 통한 수출액은 2021년보다 52.9% 증가한 8억 2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자동차가 2억 693만 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최대 수출 품목으로 부상했으며 해저 케이블 등 전선류가 2억 달러 가까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춘천시가 문화재단에 위탁 관리하는 문화시설 3곳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는 시설은 공연예술창업지원센터와 김유정 문학촌, 축제극장 몸짓 등입니다. 춘천시는 전문기관의 운영을 맡겨 시설별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문화재단의 경영 효율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전국 초중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이제 낯설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한 끼를 위해 아침부터 땀 흘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급식 종사자들이 항상 폐암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바로 폐암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조리흉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급식 종사자 폐암 건강검진을 했는데 중간 결과를 보면 20%가 이상 소견을 보였고 특히 폐암 가능성은 일반 여성보다 28배 정도나 높았습니다. 급식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는 건데요. 다행인 점은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18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안건에는 급식 종사자의 폐암 검진 제도화와 조리 환경에 적합한 작업 환경 관리 기준 마련, 급식소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확대하자는 구체적인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제도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관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결과에 앞서 진정한 교육은 책상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영서방송이 설을 앞두고 지역에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물품이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봉사였다고 하는데요. 마음 나눔 꾸러미로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더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과, 두유, 떡국 재료 등을 봉투에 담고 포장하느라 분주합니다. 담겨진 물품은 모두 지역 소상공인이 생산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분업으로 마음 나눔 꾸러미 600개가 순식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오전부터 나와가지고 바삐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주위의 지역의 이웃들에게 잘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나눔 꾸러미는 원주 시내 29개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됐습니다. 명절하면 굉장히 아이들이 설레고 기뻐하는데 이 선물 꾸러미를 받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물이 너무 요즘에 이제 물가도 비싸지고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가정에서도 아이들 가정에서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원주시도 따뜻한 나눔 활동에 환영과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설을 앞두고 우리 지역 아동들한테 준비한 귀한 사랑의 선물이 전달돼서 지역사회에 더 온기를 나누고 또 아이들이 앞으로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해로 4회차를 맞은 LG 헬로비전의 마음 나눔 꾸러미 사업. 지금까지 마음 나눔 꾸러미를 전달받은 가구는 4천여 가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설 차례상 비용도 껑충 뛰었는데요. 지난해보다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취재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설을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차례상에 올릴 재료들을 고르느라 손길이 분주합니다. 최상품 사과 1개에 4,000원, 시금치는 800g 한 단위 8,000원입니다. 많이 오른 건 시금치, 그다음에 이제 쪽파 종류가 많이 올랐고요. 얘들은 거의 배에 가까이 올랐어요, 지금. 기존 시대보다가 명절 앞에 대목 보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한 일주일 새에 거의 배 정도가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부쩍 오른 가격에 소비자들도 선뜻 지갑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한 30만 원 정도 가량 들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한 4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야채고 뭐고 다 비싼 거, 너무 많이 비싸. 좀 부담되지요. 원래는 사는 게 좀 아껴야 되지 뭐. 좀 덜 놓으면 되지. 그죠? 많이 안 사고 조금 더 아껴 놔야 되지 뭐. 한국물가협회가 발표한 올 설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 25만 4,300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8%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시금치가 400g에 3,190원으로 40% 이상 올랐고 흑대파는 한 단에 2,900원으로 25% 올랐습니다. 닭고기와 밀가루도 1년 전 설보다 각각 24.5%, 41.9% 올랐습니다. 채소류는 요즘 겨울이라 한파 영향 때문에 출하량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조금 가격이 높아졌고 국내산 닭고기나 이런 것들은 조류 독감 이런 AI 확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감소하면서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설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설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아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가족들하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기분 좋고요. 또 잡고 가고 싶네요. 꽁꽁 축제가 열려서 너무 기쁘고요. 실내 낚시도 여러 번 했고 맨손 잡기도 했고요. 오늘은 2마리 할당량을 채워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